뭐 일단 보자. 분위기 봐서 봅시다. 어때요? 일단 8, 9, 10 중에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8, 9, 10 괜찮아? 의외로 7번 이가를 많이 틀리긴 했더라고요. 8 괜찮아? 7번? 그 중에 또 한 명이구만. 아니 통계를 했는데 7번 이상하게 많이 틀린 것 같고 잘 보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10번 괜찮아? 괜찮아? 뭐 답 이렇게 괜찮아? 풀어줘? 응? 일단 보자. 뭐 그냥 합시다.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야.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슷해 보여도 맨날 풀이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 자,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이게 조건 하나를 못 찾아내면 상당히 답답한 문제가 되거든. 자, 일단 a n 더하기 2가 세 개의 항에 대한 관계야. a n 더하기 1 빼기 a n이고 a n 더하기 1 더하기 a n. 뭐 이 구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자, 일단 뭐 모르니까 뭐 조건은 a2랑 a5까지 밀고 가야 되고 결국에는 a1 값도 구해야 돼. 마지막에 시그마에서 a1 값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뭐 첫 번째로부터 가요. a1, a2, a3, a4, a5, a6, a7까지 일단 다 가야 돼. 자, 일단 뭐 여기 뭐 값을 모르니까 a로 갑시다. 자연수. 그 다음에 뭐 이게 세 개 항,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 항을 정의를 하니까 얘까지도 그냥 미지수로 놔야지 뭐. 얘도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짝수, 홀수로 나눠지니 이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었을 때 세 번째 항이 돼요. 1 홀수니까 이쪽으로 가. 두 개 빼지면은 b 빼기 a. 그 다음 짝수는 요거 두 개를 더해주고 그러면은 뭐 2b 빼기 a가 되겠네. 그 다음 것도 넘어가면은 여기 b 이렇게 될 거고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 놨더니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어떻게 두 개를 더했더니 4가 된대. 그럼 뭐야 그냥 b에 대해서 그냥 2b가 4니까 b는 2가 되네. 그치? 뭐 여기까지는 난이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2고 그럼 얘가 2 빼기 a고 얘는 4 빼기 a고 여기 2고 자 이게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니 여기서 그냥 a가 나와요. a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은근히 어려운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뭐 덧붙여야 돼. 덧붙여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a가 1이 돼. 그러고 나면 난이도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 뭐 사실 수업 시간에 계속 하던 스타일이라 금방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추나?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11번 보면 이거 인수분해 되지? fx 빼기 x 제곱이 되고 fx 빼기 x로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애는 뭔지 모르겠지만 x랑 x제곱 이게 바뀔 수 있어. 어쨌든 x랑 x제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게 웃겨요. 함수 선택형 문제인데 x제곱과 y는 x가 이렇게 들어가. 여기 만난 점 뭐 1인 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 함수 사이에 들어가야 돼. fx가 요 사이에 그러면 적공을 해서 이제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제일 함수를 제일 작은 애를 찾으면 되죠. 이렇게 가면 되고 적공 구간이 이제 대칭성이 있어서 여기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함수가 fx가 이렇게 되니 그냥 요만큼과 정적분 이만큼과 사실 여기 양수에서 이만큼이 같죠. 요만큼은 사실 빼주면 돼.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2차함수 면적 공식이니까 6분의 1이고 빼준 거라서 음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계산도 거의 없어요. 자,
정도고 12번은 뭐 요즘 스타일로 그냥 아주 쉽게 갔는데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해봅시다. 뭐 방향만 잡아줄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 자, 요 정도 각이 같고 A, B, C, D.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가 5, 여기 3. 그 다음에 각이 3개가 같다. 뭐 여기는 뭐 세타 정도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A, B, C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 A, B, C 외접원의 반지름 뭐 각 하나를 찾고 길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세타로 연결돼 있으니까 뭐 사실은 여기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마지막에 구하는 애를 보라고 하면 좀 결정은 돼 있어. 여기 5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5 이렇게 하면 끝나긴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을 보고 가는 거는 되게 좋아. 도형 문제 풀 때 마지막을 보고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가면은 그래도 방향이 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이 됐으니 각의 이등분 기본적인 성질은 어떻게 돼요? 각이 이렇게 되면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되니까 5대 3이라서 여기를 뭐 5K 여기 3K. 아, 이러고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K 해주면 되지. 3K. 이등변 삼각형이면 보통 이제 수직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나을 겁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식 한 번만 이제 더 쓰면 끝나는데 여기서 어떤 식을 쓰냐면 코사인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코사인 값이 있지. 여기 2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분 아니 3K분의 2분의 3인데 이 값을 코사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5랑 3이 들어간 숫자 얘로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를 세타로 놨으니 여기 2배의 코사인 제곱식을 쓴 거야. 그럼 여기는 8K.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8K 분의 여기 제곱 여기 제곱 8K의 제곱에 3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뭐 K 값을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K를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K를 구하면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이제 마지막 사인 세타 분의 여기 5는 2R로 얘를 마지막 해결하시면 돼요. K 값을 구하면 이제 4분의 루트 10이 나오고 여기는 뭐 계산 생략할게.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루트 10이 되고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루트 15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약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가 요즘 뭐 계속 대세요. 뭐 9평도 그렇고 6평도 그렇고 도형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6구에서 도형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 수능에서 항상 어렵게 나와. 그래서 도형 문제는 어느 정도 내공을 올려놓고 수능날에 이제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은 쉽게 나올 리는 없어 수능에.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도 도형 문제가 뭐 하여튼 희한하게 계속 쉽게 나오는데 수능날 이제 14번 위치에 탁 들어왔거든. 14번 위치에. 그래서 이 도형의 최적화 문제로 탁 나왔어. 면적의 최대치수로.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는 아까 보니까 삽질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막 여러 번 갈아엎더니 오 맞췄네? 방금 맞추네? 자, 13부터 일단 또 봅시다. 13은 이거 미지수 세팅 형태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도형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지 뭐 이런 거 까먹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 놀랍게도 수능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 수능에 무한등비급수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 사라졌는데 얘가 나오면
이게 가필드인가 그래? 미국 대통령 이름이야. 이게 그냥 합동을 이용하면 돼요, 이거. 이 합동. 되게 유명한 도형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되게 유명한 도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내용 몰라도 되고, 여기를 그냥 미지수를 세팅하면 돼.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 A, B라서 곡선이 이렇게 타고 가. 자, 그 다음에 직각이 기울기가 3분의 1 있구나. A, B의 기울기가 3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자, C의 좌표가 하나 나왔으니 C는 5, 5,2. 그 다음에 A하고 B를 좌표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좌표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뭐 모르니까 미지수 세팅하면 돼. 몰라 아까 여기 PQ 이렇게 합시다. PQ. 자, 이렇게 하고 나면 A의 좌표는 5를 기준으로 5 빼기 Q 빼기 그 다음에 P. 근데 P인데 이게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좌표를 집어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로그 A에 5 빼기 Q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자, B의 좌표는 5 더하기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지.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그러면 5 더하기 P가 Q가 되는데 이 Q는 로그 A에 5 더하기 P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 더. 기울기가 3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보면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얘는 P 더하기 Q분의 Q 빼기 P야. Q 빼기 P. 그래서 P 더하기 Q분의 Q 빼기 P. 요거는 별거 없어요. 뭐 이거는 구하면은 Q는 2P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돼. 자, 이쪽에서는 A의 P가 넘긴 거야. 5 빼기 Q인데 2P로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또 넘어가면 A의 Q인데 A의 2P라고 쓰고 5 더하기 P 이렇게 봅니다. 별거 없죠? 여기 제곱해서 이제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되게 깔끔한 문제야. 자, 하여튼 좌표를 잡는 데 있어서는 이거 뭐 여름방학 때도 하고 사실 이제 그 추석 특강 때도 계속 했는데, 이 좌표 잡는 건 삼각형이 기본이에요. 기본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런 이제 비례 관계 있지. 삼각형 두 개를 잡고 여기에 여기 뭐 요런 지수 함수가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로그 함수가 들어가든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든 뭐 요런 x하고 y에 대한 닮은 삼각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좌표 세팅은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삼각형을 계속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x, y 좌표, 걔가 이게 좌표에 대한 인식이 너희들이 처음에 인식할 때 2,3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그 좌표에 대한 인식 두 번째가 요 길이와 각에 대한 거. 길이와 각에 대한. 그 좌표계가 사실은 뭐 직교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삼각형이 기본이고, 그래서 뭐 이런 방정식을 푸는 세팅 방법은 요 길이와 세타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를 x, y로 뭐 a, b로 세팅하는 이게 대표적입니다. 뭐 기본기야.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 이거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면적을 슬쩍 끼워 넣으면은 간단하죠. 뭐 교재도 일단 집어넣어놨고, 이거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 일단 그림이 좀 난이도가 높은데, P가 P의 좌표가 K, 루트 3K. 뭐 딱 그냥 의도한 거예요. 여기서 값이 60도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또 접하는 점이 생기고, 수직, 이 점이 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 여기 60도니까 뭐 당연히 90도, 30도, 30도, 여기 60도가 되고, 원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보면은 여기 60도, 60도. 뭐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위에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S1과 S2의 관계가 S2에서 S1 뺀 게 루트 3이 된다고 합니다. 3루트 3이 돼요. 자, 면적을 띄워 넣어. 여기 T, 여기다 T 이렇게 집어넣으면 삼각형의 면적이야 이거야. 이게 아니지, 여기 S1과 ST가 여기 삼각형이지. 삼각형인데 여기가 60도 두 개니까 120도고 여기가 K고 여기도 K가 되죠.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접선이라서.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K 제곱 곱하기 사인의 120도. 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돼. 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 더하기 T는 이만큼 2차 함수의 면적이라서 이만큼 뭐 실제로 적분을 하면 되고요.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AX의 제곱을 하면 뭐 그냥 산수가 돼서 나오게 되니까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이제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K 값을 집어넣으면 fx는 ax의 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a랑 이제 k의 관계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a의 k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루트 3k.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계산을 하면 산수입니다. 자, 뭐 요 정도고 15번은 어떠니? 15번은 풀었어?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등차 중앙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열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 수능에서는 꼴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랑 꼴, 그러니까 AN이 점 두 개를 잡거나 아니면 이제 초항, 그 다음에 공차 찾는 그런 문제 구조하고, 첫 번째 꼴 문제랑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항상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합공식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해석 포함해서 함수를 해석하는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등차 중항도 여기 합에도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거는 등차 중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못 찾아내면은 못 풀어. 자, 세 번째 항이 1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에 n은 1에서 5까지 절대값 an 빼기 n이 10이 됐어.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자, 이때 이렇게 봅시다. AN이 등차수열이면 여기 속에 있는 애도 등차수열이 돼. 그렇지? 당연히 n을 더하고 뺐으니까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속에 있는 애도 등차수열이 돼요. 그럼 여기다 세 번째 항을 집어넣을게. 3을 집어넣으면 요거 뭐 그냥 뭐 bn이라고 이렇게 하면 b3은 일단 a3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야. 근데 하필 5개를 넣어야 돼. 5개. 당연히 5개니까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BN이라고 하는 게 1, 2, 3, 4, 5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B1, B2, B3, B4, B5를 여기 절대값 고려 없이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를 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마이너스 10. 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이 10하고 같이 연결이 좀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려운데 얘가 마이너스 2라서 이 BN이라고 하는 애가 전부 다 0보다 작게 들어가야 되거든.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그럼 다 음수가 되잖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다 양수가 되죠. 다 양수가 되니까 걔네들의 등차 수열이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절대값이 돼서 양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식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뚫고 이렇게 딱 갔어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합을 계산했을 때 얘 이렇게 얘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 그다음에 위의 절대값, 뭐 이런 애들이 그 음수로 더해지면은 얘네가 정확히 이제 마이너스 10이 뜨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꺾여져 갖고 이쪽으로 튀어버리면 이렇게 더해내는 합이 10이 나오거든. 그렇지? 여기가 음수가 떠도 이렇게 더해내는 합이 10이 나와요. 등차 중앙으로. 근데 이렇게 꺾여서 가면은 이제 10보다 큰 숫자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결론은 뭐냐면 얘네 bn의 등차 수열이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냥 대충 가운데 뭐 이 정도 한 3개 정도가 뭐 이제 그 경계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식으로 푸는 건 아마 해설에 있을 거야. 근데 뭐 이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AN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가 극단적인 경우라 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풀어내는 게 하나 방법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걸 했다고 칠게. 이렇게 된 애를 이렇게 이게 0이 딱 됐어. 그러면 B5가 0이잖아. B5가 0이라는 얘기는 A5 빼기 5가 0이라는 얘기예요. A5가 5가 되고 A3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A3이 1이지. 여기서 A3은 1. 이렇게 되면은 두 칸 가서 4가 증가했으니까 D는 2. 이렇게 되고 뭐 구하는 거야? A10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A10은 이렇게 되면은 A10은 뭐 2씩 5번 가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야. 15. 이렇게 될 거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A1이 0이 되는 거지. A1이 아니지. B1이 0이고 B1이 잠깐만 다시 B1이 0이니까 이게 A1 빼기 1이 되고 0이 되고 A1도 1이 되네요. A1도 1. 그럼 A3도 1이니까 이건 D가 0이 되네. D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면 A10도 1이 되는 거지. 잠깐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 A1, B1일까? B1도 B3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B1도 마이너스 2는 A1 빼기 1. 그럼 A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생각을 하면 두 칸 갈 때 마이너스 더하기 2가 됐으니까 이건 D가 1이 되겠네. D가 1. D가 1이 되면은 A10은 8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최대 치수는 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개에서 나온 거야. 이걸 이제 대수로 이제 나는 풀어야 좀 속시원하다 그러면 해설 보고 좀 느껴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요런 숫자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 이 수능에서 상당히 요런 이제 민감한 숫자들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거든. 이런 거에 한번 경험해보세요. 공부했다 생각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등차 중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보여. 그래서 어려워지면은 그래봐야 여기 3개야 3개. 수능에서는 저것만 내게 돼 있습니다. 계속 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랑 20은 이제 또 한 끗 차이로 틀린 사람들이 많고 괜찮아? 19, 20? 안 괜찮아? 일단 뭐 별 반응 없어.
맞추니 요령이 괜찮아? 넘어갑시다. 21번은 요즘 빈칸 넣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긴급 코드 하나 넣었는데 맛이 없어? 이거 잠깐 이거 맞추라고 있는 건데 약간 국어 문제 같지 않아요? 국어 문제 같아서 못하나? 이 국어 능력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치? 그저께인가 확통 수업을 내신을 하는데 조건부 확률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아니? 지각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지각의 반대말. 그러니까 지각과 지각이 아닌 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각이 아닌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안 쓴다는 말이지. 근데 지각만 하지 지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단어를 이렇게 정할 때 중요한 단어를 먼저 정하는 거거든. 사전 찾아봤더니 정각이래요. 정각. 이게 말이 되나? 지각은 늦는 건데 정각은 딱 가운데 온 거잖아. 그럼 지각은 늦은 거면 좀 일찍 온 게 반대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좀 당황스러워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애초에 정각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사고의 어떤 연장선 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일찍 오는 거에 대한 거를 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지각하는 거, 지각. 그거의 반대말이 한문으로 하면 조각이 되거든, 조각. 일찍 온 거. 근데 그런 단어는 또 없고, 그냥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여튼 이게 그래서 국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한 개만 해줄게요. 한 개만. 이거 되게 쉬운데 21번에 자,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거냐면 고정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정근선이 4인 고정된 n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4고 움직이는 애가 있단 말이야. 움직이는 애를 보면 얘도 별거 어렵진 않아. 이게 y는 로그의 2에 n 빼기 x야. n이 하나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n에다 1, 2, 3, 4 그럼 정근선이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한 칸씩 평행 이동을 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와중에 y좌표가 1이 될 때와 그 다음에 2가 될 때와 3이 될 때 요걸 뭐랬어? 4는 될 수가 없으니 정근선이라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 값은 1, 2, 3밖에 없고 그 영역 dn 안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애들을 이제 찾아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y좌표가 3이 들어가는 애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dn 여기 여기서는 dm이라고 되어 있는데 dm이라고 해봅시다. dm이 의미를 갖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얘는 고정이니까 그 다음에 y는 3이라고 하는 애랑 이렇게 로그함수가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부터 요 아래쪽 범위 안에서 y좌표가 3이 되는 애가 딱 탄생하는 이 순간이죠. 이때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이거는 3을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뭐가 좀 이상한데 y가 3 이제 넘어가면 1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x는 2 그래 여기가 2야 2 자, 이렇게 되고 로그 함수도 여기 딱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하면 얘가 y좌표가 3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8이 되고
n 빼기 x좌표는 2로 고정이 돼 있어요. n 빼기 2는 8이니까 n은 10일 때 정확하게 딱 만나게 돼. 그럼 이때는 이제 정면선이 n은 1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10이 됐을 때 이렇게 한 정면선 만났으니 n이 9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y좌표가 3인 게 나오질 않아. 당연한 거죠. 여기 때는 빵개. 여기서 이제 딱 한 개가 나옵니다. 한 개. n이 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서 이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도 친절하게 알려줬어. 여기서 두 개가 돼.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할 때 n은 2에서부터 20까지 d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9까지는 의미가 없고 얘는 그 전까지는 다 빵개니까 n은 10에서부터 20까지 dn이 의미가 있는 거고 10이 되면 한 개, 그 다음에 20이 되면은 이때는 몇 개? 11개가 되지. 11개가 되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에서부터 11까지 합을 구하면 되죠.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1에서부터 11까지 합을 구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있는 애 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20번으로 넣을까 하다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으니 그 전에 나왔던 20번은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21번으로 넣었어요. 22번은 잘 찍으면은 풀리고 이거 강의 한번 해줄게. 자, 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요 스타일은 이제 이번에 고3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21번 스타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21번에 계속 근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 수능이 어려워지면 얘가 21분짜리로 갑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fx 더하기 절대값 fx. 자, 3참수 fx 3차 fx 얘네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이게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하는 그 상황은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대요. 자, 이게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고 이게 존재한다 라고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제 뭐 여기 위에 있는 절대값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fx가 양수가 되면 등호는 뭐 대충 여기다 쓸게. 이렇게 되면 이제 2fx가 되지. 그땐 리미트 x가 t가 되는데 x 빼기 t분의 2fx가 되고 fx가 음수가 되면 x는 t, 이게 x 빼기 t에 이게 fx 빼기 fx가 되니까 이게 0이 돼요. 이거는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0이지, 진짜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돼. 그럼 이 값은 존재한 거야, 0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존재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봐봐, 되게 단순한 거야. fx가 상황이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다시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양수인 부분이 있고 0인 부분이 있고 음수인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양수 쪽이라고 합시다. 양수 쪽. 그럼 양수 쪽이라고 하면은 얘는 양수예요. 양수. 어떤 숫자를 갖겠지. 그 다음에 이게 x가 t로 가야 되는데 이게 x가 t로 가면은 일단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x가 t로 가면 얘는 기본적으로 0이야. 0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0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양수야. 그럼 이게 극한값을 갖지 않는 무한대의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수야. fx는 요만큼 x가 이제 t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뭐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이게 fx가 어떤 t로 가까이 가는 이 상황, 여기가 이제 뭐 여기 t라고 한다면 이게 ft가 되고 FT는 양수가 되고 여긴 0이 되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양수면은 값이 없어. 그러니까 음수면 값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t가 1보다 크게 되면은 값이 있어야 되니
얘가 왠지 몰라도 1을 기준으로 해서 f가 뭐 대충 이 정도만 된다면 여기 음수로 들어왔으니 여기서는 0이 되니까 가능은 합니다. 여기는 이제 또 양수가 돼서 값이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게 이게 1이야 1. 1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1이 되면 얘가 0이 되거든. 그 1이 0인데 1이 되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서 그다가 이게 여기 등호가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은 여기는 다 성립하는데 이 정작 1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t의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이 여기 성립을 해야 돼. 같은 값으로서. 그럼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 여기가 t가 1에 여기선 이제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양수 쪽은 1에 이거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이쪽에서는 1보다 작은 거. 오른쪽은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큰 거. 여기는 1. 여기도 1. 근데 얘는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0이고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미분계수로 해석이 돼요. 2에 f'1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같아져야 돼. 왜냐면 1까지는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f'1이 0이 되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3, 3, 4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모든 해석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보는 게 맞죠. 일단 절대값이 나왔으니 근이고 1이 되게 중요한 값이야. x로 1이 정말 중요한 x의 요소니까 1이 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이렇게 되면 1이 근이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x 빼기 1에 대한 식에서 얘가 인수를 1개를 갖느냐 2개를 갖느냐 3개를 갖느냐 이거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근데 결론은 이제 3중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항상 이게 절대값이고 근이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조건은 또 없고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으면은 이게 제곱에 뭔가 하나 이렇게 더 붙을 수가 있어. 다른 조건이 없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3중근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어보면 좋습니다. 안 되면 뭐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니까 해봐요. 자 그리고 미적분은 일단 27, 28, 29, 30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 27은 이게 수능 완성이 특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나온 시리즈에 있던 문제고 어떻게 여기는 좀 괜찮은? 7까지는 여기는 7, 27 이거 괜찮아?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8번 방향만 잡아줄게.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자, fx가 이 식을 분석하는 거라서 루트에 f't, ln(t), dt. 자, 일단 f1은 0. 이거는 난이도 없습니다. 자, 미분을 합니다. f'x가 루트에 f'x가 되고 lnx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식인 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보면 여기에도 f'이 있고 여기도 f'이 있어. 근데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f'x는 일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는데 요놈은 방해를 해요. 왜? 요놈은 x는 1에서 부호가 변한단 말이야. x는 1에서 부호가 변해. 근데 이게 전부 다 양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 이걸 일단 해결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곱을 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루트가 있어서 제곱이 f'x의 lnx의 제곱.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오면 f'x는 0이 되거나 lnx의 제곱이 되거나 함수 선택형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제곱을 하면 그러면 lnx 제곱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f'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럼 0이 되거나 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렇게 타고 가면은 돼요. 함수를 선택할 때. 뭐 이 정도만 알려줄게. 어차피 이걸 이제 풀 목적으로 수능을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딱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전형적인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29번은 작년에는 딱 요 정도 수준이 이제 27번은 3점으로 나왔어. 요 정도 수준이. 작년 수능 진짜 뭐 토 나와야지만 27번에서 애들이 멘탈이 한번 나가고 계산이 너무 많은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점이라고 하다가 계산 말려서 못 푼 친구들도 있고 그 옆에 28번 봤더니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겼고 그리고 멘탈이 나가니까 쉬운 29번도 틀려버리고 막 4개를 다 날려버렸는데 자, 이 정도는 계산으로 밀고 갈 수 있어야 돼. 방향만 알려줄게요. 자, 탄젠트 함수를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아닌가? 탄젠트 x 빼기 2구나. 이거 진짜 플러스 2가 아니고 빼기 2니까 요만큼이 된 애를 뒤집어 올리면 요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a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겠죠. 당연히 요 거리가 t가 됐네. 근데 t는 0에서 파이니까 0에서 파이 이거 대충 요 정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요 간격 안에서 t는 0에서 어쨌든 파이 사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양수 a 값을 y는 a가 f의 t라고 정의를 했어요. 관계식은 이렇게. 그 다음에 fk가 1일 때 f 프라임 k 값을 구하시오. 자, 관계식을 일단 다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뒤집어진 애니까 이 탄젠트 x가 되고 여기는 그냥 탄젠트 x 빼기 2가 되지. 뭐 절대값이랑 아닌 애를 차이를 두고 자, 이게 만난 점을 뭐 이거 세팅을 합시다. 여기 뭐 알파 세팅해요. 뭐 x로 해도 돼. 상관없어. 이거는 원하는 대로 가. 여기는 이제 알파 더하기 t가 되겠지. 자, 관계식을 이제 넣습니다. 이거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2 빼기 탄젠트 알파는 a가 되는 거야. a는 ft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식이. 자, 하나 더 합니다. 알파 더하기 t를 또 넣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t 빼기 2도 a고 ft 이렇게 됩니다. 자, 관계식은 뭐 여기 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약간 뭐 그냥 좀 편하게 보면은 이걸 뭐 식을 합쳐도 되고 이게 a로 똑같으니까 등호를 넣어서 날려버리면 뭐 합쳐도 좋고 그냥 해도 돼. 탄젠트 알파 더하기 t가 뭐 4. 이 관계식이 하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f't는 여기 dA dt 이걸 찾아야 돼. dA dt dA dt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뭐 미분을 해봅니다. 얘를 미분해도 되고 얘를 미분해도 되고 얘를 미분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그냥 얘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를 미분합시다. 얘를 t로 미분해볼게.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 알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t 값이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면 알파도 바뀌어요. 그래서 알파랑 t가 연결되어 있는 식이라서 뭐 상수 취급하면 안 돼. 얘를 미분합시다. 시컨트 제곱 알파 dt d 알파 시컨트 제곱의 알파 더하기 t에 이거 조심해야 돼. 속미분해야 돼서. 그래서 d 알파 dt 더하기 1 여기 속미분한 거야. 얘가 빵.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k가 1인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t는 k가 되는 거고 여기 a가 1이 되는 거야.
A가 1이고 K이고 K이고 여기다가 T가 K이고 이런 값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요. T가 K.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어느 게 제일 편해? 여기가 제일 편하네. 이거. 여기가 탄젠트 알파가 이쪽으로 넣으면 1 이렇게 되지. 1. 그러면 시컨트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탄젠트 제곱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 해서 2가 되나? 2가 되고 요놈 여기까지 덧셈 좀 해야 되나? 아니지. 그냥 여기에 나오니까 요것도 나오죠. 알파 더하기 K 요것도 이제 얘가 1이 되니까 3이 되고 그럼 요거는 10이 되겠네. 이건 10 이거는 2가 되고 그럼 일단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DTD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F'K를 구하는 거니까 DT, D 알파 알파로 미분을 해서 T로 바뀌었네. 이게 엉망이 되네요. 잠깐 이거를 T로 미분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D 알파 DT 이렇게 돼야 되고 D 알파 DT 이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이걸로 가면은 A가 섞여 있으면서 뭐가 안 되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이쪽 말고 요렇게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시컨트 제곱 알파의 D 알파 DT 이렇게 되죠? 대칭 그러면 끝났지. 요거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시컨트 알파는 요걸로 이용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연립이야 마지막은. 그러니까 분위기 잘 보고 이제 잘 섞어서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아마 뭐라고 해야 되니? 너희들 가장 괴롭힐 왜냐면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이 음함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뭐 한 4년 전만 해도 이게 딱 그냥 30번 킬러 문항이었는데 요즘은 3점짜리로 이렇게 격화돼갖고 그냥 막 나오고 있어요. 작년 수능 27번도 마찬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냐 마냐 이제 그 고민이 될 거야. 딱 봐도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으면 딱 덤벼들긴 할 텐데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빨리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3점 하나 때문에 수험수도 4점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됐고 30번은 그냥 진짜 되게 쉬워. 이거는 일부러 맞추라고 그냥 30번에 그냥 넣은 건데 자, 사인에 bx가 있고요. 자, 세타, F 세타에서 접선을 만듭니다. 여기가 세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 Q라고 합시다. 자, 일단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넓이 OPQ 이렇게 된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지 않겠어요. 그럼 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세타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세타가 0으로 가요. 그러면 각 하나를 뭐 세팅을 하는 게 더 좋고 아니면 뭐 요 각과 요 각에 대한 뭐 관계를 잡아도 되는데 그냥 뭐 미지수가 뭐 복잡할 것 같으면 이런 데를 알파로 놔. 그럼 파이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분의 PQ 그러니까 뭐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R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얘네 sin 2x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지. 이거는 그러면은 알파 값의 수렴값이 나와요. 알파 값의 수렴값. 탄젠트 알파가 2가 돼. 탄젠트 알파가 2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로 수렴을 하면 이게 PQ라고 하는 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사인 알파고 사인 알파는 뭐 요거 값으로 구할 수가 있지. 그럼 PQ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PQ를 구하는 게 이제 또 장난이 아니죠. 얘랑 얘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직접 찾아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알파로 넣느냐, 아니면 뭐 여기를 이제 뭐 알파로 세팅해서 이거분에 이걸로 이제 가느냐, 이제 뭐 그런 이제 선택사항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계산은 둘 다 뭐 만만치 않아. 자, 그래서 뭐 여기만 간단하게 가면 뭐 Q 좌표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세타 빼기 2분의 1 탄젠트 2세타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PQ에 여기가 세타 콤마 사인의 2세타가 되니까 이 길이를 직접 구해. 여기가 하필 또 세타라서 세타 빼기 2탄젠트 세타라 제곱하면 4분의 1 탄젠트 2세타. 이 PQ의 길이는 루트에 제곱에 그 다음에 높이 사인 2세타 사인 제곱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R세타에 대한 뭐 이제 아니다 S세타고 왜 저번에 넓이가 S세타구나.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갖고 이제 2분의 1 해서 뭐 제곱 할 테니까 PQ 제곱이 되면서 얘가 제곱으로 들어가고 거기 밑에 나중에 뭐 이제 한 4분의 1 정도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세타 제곱이 들어가면 뭐 이런 거 계산은 별거 아니지. 마지막은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뭐, 이 스타일은 약간 뭐 이제 요즘 초강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봤어. 자, 일단 여기까지.